메르스 방역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신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총 감염자는 150명이 됐고 사망자도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병원 밖에서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다가 전염된 이른바 4차 감염자도 2명이 등장을 했는데요. 메르스 확산에 따른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심리상담가, 김종성 경제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 기자, 주말 사이 메르스 좀 진정되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5명이 추가로 나왔죠. 현재 상황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준비된 표가 있으면 좀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150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2명이 더 늘었죠. 그래서 총 1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격리자 역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서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격리자가 5,000명을 넘어선 상황, 5,2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퇴원을 한 사람도 한 4명 정도 더 늘었는데 14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죠. 이렇게 현재까지 이 추가 발병자 그리고 또 사망자 그리고 퇴원자 이렇게 점차 모든 게 늘어나고 있는데 증상이 과연 완화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더 확산세가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3차 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환자가 나오고 있는 곳들을 좀 살펴봤더니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해서 대청병원 그리고 건대병원 특히 이 건대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환자가 경유한 이 경유지로 꼽혔던 곳인데 이곳에서도 이 발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양대병원에서는 이 환자 숨지기 직전에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응급 상황 시에 심폐소생술을 하던 분이 한 분이 감염되는 그런 사례까지 나왔는데 여러모로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 24일까지 부분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확실히 좀 차단이 가능한 건지 일반 입원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급박하게 조치를 취한 건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병원의 얘기는 병원 전체를 차단시킨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걸 한다. 즉 응급수술도 하고 기존 입원 환자는 놔두는데 새로 오는 사람만 받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병원을 전부 다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수술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진료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근데 다만 응급실을 폐쇄하는 거, 전면 응급실만이라도 전면 폐쇄하는 조치는 사실 좀 늦었죠. 왜냐하면 사실 그 삼성 서울병원장 1차 그 기자회견 했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14번은 놓쳤지만 그 위에 삼성 서울병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조치를 취하겠구나라는 약간의 믿음을 줬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론이긴 하지만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이라도 부분 폐쇄 조치 자체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약간 우려 깊은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아예 병원 전체를 폐쇄해서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보여야 될 게 평택성모병원이랑 삼성병원은 틀립니다. 이게 삼성병원의 뭐 수익, 뭐 병원 운영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빅5 병원 아니겠습니까? 거기 오는 환자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을 때 그 병원에 가서 정말 진료를 받아야 되는, 또는 거기서 지금 입원하고 수술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병원인 평택성모병원 폐쇄, 양천구에 있는 병원 메딜리병원 폐쇄, 이거랑 삼성서울병원 폐쇄는 이게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적인 폐쇄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용님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이거 즉각 대응팀에서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폐쇄하라고. 자진 폐쇄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금 삼성병원의 그런 사태를 보면은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선택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맡아야 될 책임을 방기하거나 혹은 책임을 갖다 미뤄뒀을 때 생기는 일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방역본부에서 삼성서울병원에 이렇게 환자가 갔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환자가 갔고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됐고 정보 다 공개해주면서 의료진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암으로 인해서 14번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감염시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일단 이렇게 감염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확진 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삼성병원에서는 일단 진료권 문제, 그리고 또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따져봤을 거예요.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폐쇄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의료진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갖다 취하면서 예. 막고 싶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전혀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분명히 문진을 통해서는 접촉한 환자 수가 뭐 제한이 돼 있었는데 예. 그 실제로 봤더니 응급실에 뭐 화장실도 갔다, 뭐 심지어는 외래에서 지금 그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의료진들이 기존의 상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 막 터져 나오니까 예. 거기서는 또 삼성서울병원은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또 삼성병원한테 책임을 미루게 되고 삼성병원은 삼성병원대로 굉장히 그 원망스러운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더 대처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원자력병원과 보라매 병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의 단초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자력병원은 지금 들어온 환자가 한 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왔다라고 예. 하는 게 확인되는 즉시 응급실을 폐쇄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다른 그 환자들한테 퍼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환자들이 대부분 암 환자잖아요. 여기는 정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퍼져나갔다 그러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조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먼저 취해야 됐던 것이고 예. 취할 수 있게 의료당국에서는 정보를 줬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계속 의료당국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부분 폐쇄하니까 일부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갈 때 그 병원에서 받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병원은요, 또 그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그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이 되어 있어야 될 공간, 정말 투명하게 순수하게 지켜줘야 될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은 나름대로 예. 그 환자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지역민들의 진료권들을 보장해주는 조치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막 받아들였는데 제대로 된 그 감염에 대한 조치들이 뭐 하나라도 잘못 안 돼 있었다. 예. 그럼 나중에 또 감염자가 났을 때 그거를 또 병원 책임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그래요. 발현되고 있는데 지금도 4차 감염 나오기 전까지는 4차 감염이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메르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도 4차 감염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격리자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격리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4차 감염이 위험하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4차 감염이 확인되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를 믿으란 말입니까? 4차 감염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된 이유가 뭐가 문제이고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국민들이 취해야 되고 병원들은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곳이 4차 감염의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을 알겠습니다. 믿고 자, 정부 일을 얘기는 하라는 잠시 후 것이죠? 더 해보고요. 자, 김 기자. 네. 막을 수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오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병원장 고개를 숙이며 사과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표 감염자가 또 있느냐, 또 발생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굉장히 크게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서울병원, 이 목욕이 삼성그룹이죠. 그렇죠. 예. 흔히들 삼성그룹에 대해서 얘기할 땐 관리의 삼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이 환자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 전파자로 꼽히는 사람이 14번 환자이지 않습니까? 이 14번 환자가 응급실을 벗어나서, 그래도 병실을 벗어나서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응급실 이송요원 같은 경우도 여러 환자 접했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온 게 그리고 138번 환자죠. 이 새로운 삼성 서울병원 의사 한 분이 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직접적으로 14번 환자와 접촉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예. 비말 전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전염이 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확진이 판결된 이후에 과연 환자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그러겠네요. 거죠. 이 증상이라는 게 본인이 느꼈을 때 기침을 하고 뭐 재채기를 하고 열이 나고 본인이 느낀 것과 실제적으로 몸에서
발현이 된 그런 증상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그리고 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그동안 관리를 해왔는지,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 게다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의 한 3,000명에 가까운 이 삼성 서울병원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그만큼 여러 의심 환자나 그리고 또 그 분들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 말 그대로 예. 관리가 실패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지금 언급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뭐 확진 의사라든지 응급실 이송 요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찰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방역에 구멍이 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서울병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사실 많은 시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잃은 지가 사실은 오래됐지만 초일류 병원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병원에서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병원이 뭐 감염이 됐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 정말로 환자를 응급실 환상을 이송하고 다니는 이송요원 그리고 14번 환자와 가까이에 있었던 의사 모두를 조사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왜 이 본인이 이렇게 발열도 나고 근육통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응급실 환자들을 이송할 수가 있느냐라는 윤리적인 이제 질문도 드는데요. 좀 화가 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어떤 심정을 조금 이해해 보면 겁이 나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는 병원 쪽에서 좀 강력하게 당신은 격리돼야 될 수도 있고 검사돼야 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철저하게 검사를 받고 격리가 필요할 땐 격리해줘라라고 얘기해 주던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허점이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초일류 서울 삼성병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모든 차원에 있어서의 정책의 어떤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비정규직 그 분들은 계속 다른 병원에서도 집계나 이런 데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왜 그러느냐. 이분들은 생계가 일을 하는 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으면 애초에 빨리 전수조사의 방침을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끔 하게 하고 전수조사에서 격리가 된 사람들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줬으면 이분들이 굳이 자기의 감염 상태를 숨기면서 전수조사를 갖다 도망다니면서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병원한테 맡겼잖아요. 병원한테 맡기니까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제로 업무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동선이 다 파악되는 사람들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데에서는 다른 데에서 그 파견된 업체라든가 비정규직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분들은 또 하루를 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 속에 있는데 자기의 증상을 숨겨서라도 생계는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심으로만 몰겠냐는 거죠. 이런 분들도 공적인 어떤 그런 그 배려 안에 동참할 수 있게끔 물적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걸 또 병원에서만 맡기겠습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비정규직들이 일을 안 해도 이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전수조사를 하게끔 하고 격리를 하게끔 해라라고 병원이 결정을 그걸 다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도 안 하고 바로 원장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원장은 나중에 또 무슨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바로 대책본부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거기서 지침들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서 강력하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비판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충분히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김 평론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비정규직 관리가 좀 안 됐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외 이송 요원도 좀 제대로 됐겠느냐? 자, 그분들도 감염 상태 또 그분들이 다시 제2차, 제3차 감염을 또 일으킬 가능성 그것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가능성 있죠. 근데 이제 삼성서울병원 얘기는 삼성서울병원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까 박상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잘 됐다. 딱 한 명 우리가 안 했어. 근데 여기가 걸려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삼성병원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생기지 않겠죠. 오직 한 명 안 했는데 이 사람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체크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을 믿는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정부에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병원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삼성병원은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죠. 이제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병원 발표를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즉 나머지 그 이송요원들은 전부 다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거 아닐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으니 예. 말씀하신 우려가 생기지 않으려면 삼성병원 발표를 보고 아 그래 나머지는 다 됐어 니네 오직 요거 한 명만 안 놓친 거지 이게 아니라 나머지를 전부 다 놓칠 가능성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전수조사하지 않으면 다시 예. 한번 체크하지 않으면 또 응급요원 이 제2, 제3의 어떤 응급요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언급을 하셨지만요. 4차 감염자라는 점입니다. 뭐 당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봐야겠죠. 악화는 됐죠. 근데 저도 사실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지역사회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차, 4차, 5차 문제가 아니라 예. 정말 그게 단순 3차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가장 공기중 감염이 우려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사실 굉장히 발표가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중 감염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 그렇다고 예. 지금 공기중 감염 가능성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공포감이 휩쓸 겁니다.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굉장히 신중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님이 어떤 비판하시고 지금 걱정하시고 화내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3차, 4차, 5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공기중 감염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도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진이 이제 구급차 있잖아요. 거기 네. 운전사분 같은 경우는 자, 그 구급차 안도 의료시설, 의료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결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구급차 아니라는 게 병원 안으로 볼 수 있는지 예. 아니면은 병원 밖으로 봐야 되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병원 안에서 생활하면 계속 생활하시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정부나 병원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4차 감염도 안 나온다. 그래서 4차 감염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감염자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왔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도 없지만 또 정보를 내놨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 뭐 학교 감염은 저더구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보통 시민들이나 학부모의 마음을 안심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응급차 안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 어떤 뭐 방역 체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금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무조건 이거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고 의료 관례 안에서 감염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으로는 설득이 잘 되지를 않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 기자, 삼성 서울병원 얘기 하나만 더 네. 하겠습니다. 30대 의사 한 명이 또 감염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38살 의사분, 지난번에 사망설까지 돌기도 했었는데, 자, 의료진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진료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자, 추가 감염 의료진들 지금 280여 명인가요? 지금 격리돼 있잖아요. 네. 예,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힘들죠. 네. 이분들도 지금 35번 환자분도 뭐 여러 과정에서 욕을 많이 네. 먹게 돼 있었고요. 138번 환자로 확진이 된 이 의사분도 병원에서 열심히 그냥 본인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이 증상이 뭐 언제 발현이 됐는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황을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본인은 계속해서 진료를 했을 테고 하지만 이게 또 감염이 언제 확진되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접촉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격리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발현된다면은 또 그분과 접촉을 했던 분을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소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 예. 계속해서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좀 격리자에 대한 그리고 또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확진자에 예. 대한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14번 환자가 예.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 방문했는지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외래 환자 역시
그래요. 또 감염이 네. 됐거든요. 그렇죠. 이 외래 환자분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감염이 된 겁니다. 제대로 된 동선이 어제 나왔어요. 거기 그렇죠. 뭐 외래- 83일 날 예, 예. 겨우 동선이 예, 보충돼서 예, 나왔다는 건 이거 충격이에요.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로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예. 믿지 못할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고 이분은 응급실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예. 외래 환자, 그 화장실 근처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예. 어느 곳에서 접촉을 했는지,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추가 발병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군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원래 메르스 사태 여파로 인해서 뭐 외박이나 외출들을 차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화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료계나 정부가 총력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전한데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보내도 된다. 군대도 강력하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 예, 예. 지역 감염. 근데 저도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부의 얘기에 이렇게 동의하고 싶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분석적 비판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비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은데 네. 심지어 무슨 뭐 중동 감기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네. 너무 시민들과 정치나 정부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제 그 격리가 좀 그 괴리가 괴리가 있다라고 있다. 볼 예,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행이고요. 그 중동 감기 수준에서 끝난다면 다행인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패닉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두려움을 넘어서서 지금 느끼는 건 공포심에 가까운 패닉이에요. 그런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실제로 현상도 그러하기 때문에 예, 예. 뭐 군대 뭐 외출 뭐 줄 수도 있다. 학교는 안 보내도 된다. 이런 것에 방점을 찍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국가적 총력을 대응해서 이것을 막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막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게 모험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지금 군대 내에서 만약에 이런 집단 발병 사태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재앙도 대재앙입니다. 뭐 아이들을 보낸 그런 부모들의 심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방어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습니다. 예, 확진자는 예,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군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제한들을 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정치권에서 정말 필요해서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곳들이 뭐 지역 경제 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심을 갖다 할 수 있게 되려면 군대 내에서 방역을 갖다 철저하게 한번 다시 하고 예. 그리고 군대 내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대비해서 전문 의료진들을 상주시킨 상태에서 예. 군을 갖다가 면회나 이런 것들을 갖다 열어놨다면 예. 안심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도 뭔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건 정말 재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처 없이 그 면회 맞고 외출 막았더니 지역 경제가 안 좋대더라. 예. 또 이 특별한 그런 어떤 위험이 없으니까 풀자. 이런 식은 굉장히 아니란 거죠. 실제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철저하게 그런 공적 공간에 대한 안심을 부모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학교로 보내십시오. 차라리 학교가 예, 안전합니다. 예. PC방에 애들 방치해둘 겁니까?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을. 예. 무식하다는 식이죠. 그러면 부모들이 어디에서 마음이 동해서 아이들을 차라리 내가 무식한 부모가 되고 말지 아이의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아직도 예. 어떠한 심리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 또 그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는 상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자, 우리 김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사태가 발병 이후에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김 기자, 이 감염자 연령 있잖아요. 네. 당초에 저희 알려진 바로는 고령자가 참 잘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 3, 40대, 심지어 10대, 20대까지 이렇게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 전문가들은 네. 일단 정부의 오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오판이 됐다고 합니다. 예, 예. 하나는 메르스 환자가 접촉을 했을 때 2m 정도 바이러스가 간다. 지금 상황으로는 2m뿐만 아니라 그 한 공간 좀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도 감염되는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한 가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가 이 바로 노인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분들과 감염되는 질환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분들, 환자분들 보면 30대, 40대, 50대 분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사망자는 이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예. 30대 뭐 의사,
35번 환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평택 경찰관 한 분, 네. 이 두 분 모두 다 30대 중반인데 네. 건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증세가 나타나면서 짧게는 이틀, 짧은 시간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분들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몸에서 좀 몸이 아플 때 면역력이 발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랬는데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네. 뭐 폐라든지 다른 장기를 건드리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의 면역력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증세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는 혈액을 바깥으로 빼서 이제 좀 정화해서 넣어주는 뭐 그런 보조 장치들을 달고 있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회장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착용을 했던 뭐 그런 장비이기도 한데 이걸 통해서 면역이 점차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걸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좀 이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이 추가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분들 중에는 17분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모두 다 고령인 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편 이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메르스 환자들이요 처음으로 이제 가해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창원에서 있었던 건데 창원 확진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 확진자분이 지금 누워 계시니까 병원에 가족이 낸 건데 이게 확진자 정보뿐만 아니라 그 확진자 가족들 개인정보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 경찰서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야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좀 찾아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부분이 이런 것이죠. 이게 낙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확진자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본인도 피해자죠. 더군다나 확진자의 가족들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 확진자의 가족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정보가 공개가 돼버리면 이게 낙인 효과가 씌워져가지고 지역 내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2, 제3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찾아서 좀 이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 공익요원인데 허위 진단서를 SNS에 올렸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자, 김동광님 예. 장난삼아 위조했다. 참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철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갑자기 경찰에서 불신 검문으로 잡히니까 내가 메르스 의심 환자다 이러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교도소 전체가 그냥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그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그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리적 현상들이거든요. 예, 예. 분명히 이걸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그야말로 혼란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 혼란을 예, 예.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지금 보이스피싱도 그런 게 생겼어요. 당신이 지금 그 메르스 확진 환자로 됐기 때문에 돈을 넣어주겠다. 예, 예.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래놓고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그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엄달한다. 네. 한다. 그렇게 된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위험과 공포를 잠재워야만 사라질 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옳은 의견이시고 동의하는 그런 바인데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대책본부에서 브리핑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가 그리고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메르스 관련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